안녕하세요. 생각 4차원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남아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재명 아저씨한테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 제명이낸가? 거기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TV 토론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안 보신 것 같아요. 보좌관이 컷했거나. 지금 하는 정책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면 그 정책으로는 부동산 절대 못 잡습니다. 장담합니다. 왜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파해법을 찾아냅니다. 편법을 하고. 저는 그래서 LH가 국가에서 짓는 아파트는 거의 무상에 가깝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H가 개발하는, 그러니까 대규모로 개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국민을 위해서 분양하는 거 없이 국민을 위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민간 건설사가 시공만 해준다든지 그들이 하는 거, 자기가 땅을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얻는 거는 시장주의니까, 자본주의니까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공공이 개발하는 거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차익을 보게끔 하는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절대로 부동산 안정화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오늘은 최저시급 정책을 좀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팟캐스트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무원한테 최저시급을 주면 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이거를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일한 거, 그러니까 일한 시간만큼 받아야죠. 국회의원도 그냥 무조건 월로 주는 게 아니라 국회 회의에 참석을 하고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좌관들은 그보다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의원보다는 보좌관들이 더 일을 많이 하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생활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의 최저시급이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교도소 수감자한테 이제 1일 노역하는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딱 정하는 겁니다. 상한선을. 그러면 이거는 법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돼 있죠. 전체 노역 금액의 형벌 일수 10억인데 이 사람은 100일만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루에 몇 억까지는 아니어도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단위의 이제 노역이 되는 거죠. 이게 황제 노역이라고 해서 이제 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최저 상한을 최저 시급으로 해버리면 황제 노역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일부러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재직구석 감옥 간 다음에 황제 노역으로 빨리 짧은 시간 내에 일을 하고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마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황제 노역이 생긴 거니까 안 바꾸려고 하겠죠. 저는 사실 박근혜나 이명박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의 추징금을 노역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노역형을 최저시급이 상한으로, 하한이 아닙니다. 상한으로 해서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해도 최저시급보다는 더 쳐주지 않게끔 해서 일을 시켰으면 그게 본보기가 돼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돈을 엄청 많이 벌고서 감옥 간 사람들은 노역형을 처하더라도 진짜 하루에 몇 억씩 해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기회이익이 더 큰 거죠.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니까 그런 짓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죠. 저는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너무 높아져도 사실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노동자면서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서 소비를 하는 게 돼 있어요. 근데 월급이 올랐다고 기업에서는 사람을 자르고 그러면 소비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 물건값을 올려요. 그러면 노동자는 월급 상승분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물건을 사지 못합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선순환이 아니라. 월급을 많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소비를 합니다. 물건을 사줘요. 물론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 소비 여력이 있는 나라에.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지구의 자원을 서로 나눠 먹기 하는 방법밖에 안 되는데, 사실 현재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사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갈 수 있게끔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낭비는 아니고요. 이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서 그런 식으로 베풀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눠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에게 저렴하게 팔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비싸게 팔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는. 근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내수를 위해서라면 저는 현재 급여보다 실질 급여요 2배는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외국 가서 좀 더 많이 물건을 사주고 소비를 해주게 되면 서로 윈윈하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을 노예로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혜택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네,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잘하는 농업 분야라든지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상품도 그렇고 전통 문화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은 기울어져 있죠. 미국은 서비스,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로 이제 돈을 찍어내서 물건을 사고 이제 뭐 반도체 기술도 강제로 뺏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 이제 그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전처럼 왕조 시대처럼 가려는 거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문화도 뺏으려고 그러고 역사도 뺏으려고 하고 이러는데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주변에 제대로 된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 깡패 국가죠. 저 미국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본 공산주의죠. 근데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공한 공산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처럼 보이는 공산주의. 그리고 중국 독재죠. 시진핑. 러시아 독재죠. 북한 독재죠. 뭐가 있나요? 우리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은 다 이상한 나라들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이 좋게 독립을 했고, 그 다음에 바른 정신을 가진 분들이 열심히 투쟁을 해서 민주주의, 뭐 완벽한 주의 체제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레기들이 윤석열이나 뭐 국민의당 같은 그런 쓰레기들이 계속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죠. 친일파들이, 매국노들이. 좀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가 오늘 최저시급 얘기해서 이상한 데로 빠지긴 했는데,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 그전에는 일단 우리나라가 좀 행복해져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집도 행복해져야 되겠고, 저도 행복해져야 되겠지만 저의 행복은 쉽지 않겠네요. 우리 가족은 조금 고통받고 있고 나라도 고통받고 있는데, 이번 대통령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줘서 뭐 최저 생계비 이런 거 주고 복지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제발 큰 사상자, 많은 분들이 다치지 않고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러시아에 반발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러시아한테 얻고 있는 게 그동안 이제 친분 관계 쌓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받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협력해 나가는 게 많아서 이제 강하게 나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중재를 잘 해서 이미지 좋잖아요. 최소한 그 나라 사람들이 죽지 않게끔, 우크라이나 선량한 시민들이 죽지 않게끔 하는 데는 좀 강하게 나가고 두 나라의 화합을 위해서 좀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러시아도 이유가 있어요.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푸틴이 정말 나쁜 사람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푸틴도 거의,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도 거의 지금 힘을 많이 뺏겼고, 미국한테 이제 냉전 체제 끝나면서부터 거의 이제 사그라들고 있죠. 국민들은, 여성분들은 매춘이나 이제 성매매가 아니면 돈을 못 벌고, 군부는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일반 국민들은 정말 처참하게 살고 있는데, 대다수가. 그러니까 타겟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배척하고, 뭐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 나라가 이제 거의 좀 러시아를 기피해서 예전의 패권을 거의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그나마 이제 무력을 통해서 계속 나라를 유지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제 그러니까 유럽 쪽에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자원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유럽 쪽에 붙어버리면 바로 또 초근접거리에, 그러니까 내 집 앞마당에 이제 적이 들어와 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랑도 손 잡으려고 하는 거고, 중국은 이제 러시아를 이용해서 자기의 패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저는 러시아가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시진핑 체제가 좀 없어지고 중국의 민주주의가 들어서서, 미국도 민주주의인데 사실 대통령이 바뀌는 독재잖아요. 전 세계를 위해서 깡패짓을 하니까. 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들은 이강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한 나라를 좀 민주주의처럼 그런 패권에 맞설 수 있는, 독재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경찰 국가? 이런 거는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모든 분야에 집권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화는 이쪽, 경제는 이쪽, 그 다음에 뭐 기술은 이쪽, 이런 식으로 좀 분야가 나눠져서, 이게 어떤 나라가 이제 군사력에서 다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그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나라도 힘들어져, 전 세계가 힘들어져, 뭐 이래가지고 그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 좀 이상주의자긴 한데, 일단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